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멘토 네일스타가 왔습니다. 오늘은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동시에 떴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월 말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 할 구실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문항이 동일해서 지난번에 진짜 자세하게 제가 유튜브 강의 올려드렸고 반응도 좋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번에 제주항공 쓰기 전에 여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문항은 물론 동일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꼼꼼한 강의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제가 합격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글자 수라든지 컨셉 어떤 것들을 썼더니 합격했다 이런 합격 소재들도 던져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합격했던 분들 어떤 문항을 바꿔야 될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채용 서류 합격했던 분들은 합격했던 소재를 좀 살리되 조금의 변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1번과 4번 문항은 좀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번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내가 2, 3, 4번 문항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갈지 그 스토리텔링을 함축적으로 저 이런 컨셉에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문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면접관이라면 내가 지난 채용 자소서랑 얼른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롭게 얘가 뭘 작성해왔는지 1번부터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던 합격자라면 이번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새 강점으로 나를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강점이 한 개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죠. 그런 팔색조 같은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난번 합격하셨었던 소재랑은 조금 다르게 1번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티웨이 항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케터의 눈으로 우리 항공사가 어필하고 있는 타겟 승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타겟 승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을지 지원자의 창의성까지 좀 섬세하게 체크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합격 대본 재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석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합격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꿀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패 자소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싹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갈아엎어 보세요. 각 문항에 적었던 예시, 뭐 컨셉, 관심사, 트렌드 전부 새롭게 작성하셔야 이번에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채용들이랑 문항이 동일하긴 한데요. 달라진 건 이제 저에게 그간의 서류 합격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였다는 거니까 그 노하우에 근거해서 오늘은 그 네 문항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이 본인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간략히 표현해주세요. 라고 100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자 꽉꽉 채워서 100자까지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길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한글 워드 기본 서체 10포인트 기준으로 한 줄 반 내외로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합격자의 글자 수로 봤을 때는 75자에서 80자 정도로 100자를 꽉 채우지 않은 널널하게 좀 20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글자 수였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격생들은 보통 쉼표가 한 번 들어간 긴 한 줄, 또 때로는 짧은 두 줄의 형태로 줄글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적인 역량과 강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2번, 3번, 4번에서 본인의 스토리텔링 어떤 것을 펼칠지 그 주제와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격생 글을 각색해서 이렇게 써봐라 라는 예시를 드리자면 새로운 바람에 맞서지 않고 기회로 삼는 플렉서블한 인재입니다. 조직에 꼭 필요한 제안을 적재적소해야 할 줄 아는 제갈량의 비책을 갖췄습니다. 네, 이렇게 적은 친구는 다음 문항들의 유연함, 창의적 제안 능력에 대한 본인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펼쳐서 합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격하려면 1번 먼저 적지 마시고 2, 3, 4번에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핵심 역량과 컨셉을 뚜렷하게 밑그림을 그린 뒤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1번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500자 내로 작성하는 건데요. 합격 소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업사이클링 리폼, 한국 근현대사,
책에 빠져있던 본인의 이야기, 부모님 사업 창업 준비 과정, 나눔과 기부, 뷰티 꿀팁 등등 너무나 다양한 소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3개월 이내라는 단어에 꽂혀서 정작 중요한 본인의 관심사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3달 내의 것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있었고 특별한 시간 투자 노력이 기울여진 관심사나 사건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최신의 것으로 각색해서 적어봐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심사를 적으라는 코너니까요, 본인의 가장 최신의 취미나 몰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너무 뻔하게 승무원에게 어필이 될 만한 글을 적은 친구들은 그 소재의 참신함이 부족했고 또 속이 보여지는 좀 보여주기식의 답변으로 생각이 되어서 배제된 그런 탈락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본인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글을 적어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일본어과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라고 있어요. 그 덕후 생활에 3개월 동안 빠졌던 이야기. 이거를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에 승무원 포부로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빠져서 살았던 3개월간의 내 덕후 생활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취미를 갖게 된 계기를 말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뇌와 희열에 대해서 내가 좀 적어보고 내 기분이라든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 같은 듯 다른 일본과 한국의 이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느끼게 되었다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일본 노선의 비행편에서 무엇을 더 해주고 싶은지 포부를 펼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적을 때 너무 이게 항공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관심사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진짜 내가 취미로 갖고 있는 거, 내가 최근에 몰입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의 구성을 소개해드리자면 컨셉이 드러난 소제목 하나 적으시고 100자에서 150자 정도는 나의 관심사를 소개하고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적으시면 좋겠고요. 250자에서 300자 정도는 통통하게 관심사에 미쳐있는 내 노력사항, 무엇이 있었는지 한두 개 정도 정리해서 소개하고 마지막 100자에서 150자는 이것과 관련지어 업무적 관련성을 찾고 승무원으로서의 포부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3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더 멋진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가기 위해 본인이 펼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며 변화와 도전을 시도한 사례를 작성하라. 500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도전에도 여러 컨셉이 있어요. 마케팅 홍보를 위한 도전, 없었던 제도나 규정을 만든 변화,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 아예 새로운 것을 배워서 도입해 접목시키는 도전, 또 스타트업에서 자체적인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었던 도전 등등. 이제 이 많은 도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줘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전 정신이라는 단어로만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통한 도전, 땡땡을 발휘한 도전이라는 구체적인 수식어들이 있으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에는요, 항상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왜냐면 before는 이제 문제 상황인 거고 after는 도전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개선된 상황인 거죠. 해결 상황.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의 도전이었는지 문장의 이 서두에는 비포 설명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글자 수가 500자라서 길지 않지만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빠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프터죠. 도전을 어떻게 했고 이 도전을 통해 변화된 개선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고 새롭게 나아갔는지 도전 내용에서 지원자를 뽑을지 말지 면접관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포가 길으면 안 되고 애프터가 더 길어지고 도전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길어지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비포 상황은 그래서 100자 이내로 짧게 설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락의 구성을 소개하자면 도전 컨셉을 담은 소제목 하나 적으시고 100자에서 150자 정도는 도전을 위해 펼친 본인의 역량 제시, before, 문제 상황 설명이 간단하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이 100자가 넘지 않아야 되죠. 250자에서 300자 정도는 도전을 펼쳤던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간단하게라도 애프터, 해결 상황이 간략하게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0자에서 150자는 관련한 포부로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 항목 가겠습니다. 4번은 최근 트렌드 중 티웨이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라. 500자 내외인데요.
이게 제자들에게 가이드를 따로 배포하면서 제가 꼭 좀 읽어보고 참고해라 했던 참고도서가 2개가 있었어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2024년 10대 소비자 트렌드라는 책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서점 가셔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소개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합격생들을 배출했던 트렌드 용어를 좀 소개하자면 도파민, 옵션 버라이어티 전략, 그리고 분초사회, 캐릭터 마케팅, 페팸족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늘 새로운 관점을 좀 원하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트렌드 사례 이외적인 부분들도 찾아보신다면 또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다 소개하면 글감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느 정도 트렌드 용어들이 합격했구나를 감을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트렌드 용어 좀 공부하고 관련해서 좀 연관 지을 만한 티웨이의 기사 사례들, 티웨이 이벤트들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락의 구성 역시 소개해드리자면 트렌드 용어가 들어간 소제목 한 줄, 그리고 100자에서 150자 정도는 트렌드 현상에 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250자에서 300자는 이와 관련한 티웨이 항공의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그 기사를 공부하고 칭찬도 조금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참신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에서 100자에서 150자는 트렌드 현상에 발맞춘 또는 기여할 본인의 포부나 노력을 밝히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웨이 항공 제가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 어디서 강의를 해야 될 자료들을 저는 항상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준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혼자서 스스로 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뭐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꼭 합격 소식 들려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유용하셨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늘스타TV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 댓글, 알림 이런 것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